полагаю, что если I think that if mobilization does not yield the desired victory, the question of us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s going to be on the agenda.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нашу землю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보신 대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신종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북한이 오늘 아침에 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잖아요. 이틀 만이면 상당히 이제 빠른 건데 당초 예상은 다음번 발사는 ICBM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았잖아요. 자, 근데 이번 발사는 어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미국의 그 핵 항공모함이 다시 전개함에 따른 그 반발사 무력 시효로 보여집니다. 예. 뭐 항공모함이 이래저 뭐 제가 기억에도 없는데 예. 사상 처음일 겁니다. 예. 항공모함이 그 훈련을 마쳐 돌아가다가 다시 턴을 해서 네. 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에 따라서 지금 북한이 그 항공모 전단에 대한 다시 재정에 대한 반발 시위 성격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예. 네. 아마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뭐 KN-23이나 KN-24 계열을 발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제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핵 어뢰를 실은 러시아 함의 잠수함이 북극해를 향해 출항을 했다.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를 계속 이제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전황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푸틴도 얘기를 했었죠. 네. 뭐 군수 생산을 좀 늘려야 된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방으로부터 계속 무기가 공급이 지원되는데 러시아는 지금 비축량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 위기감도 느끼고 있는 거죠. 결국 러시아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핵무기밖에 없으니까 계속 핵무기를 통해서 서방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방금 이야기한 사라진 예. 러시아의 핵 잠수함. 자, 여기에 실린 어뢰가 뭐 사상 최강의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십니까? 그 어뢰라기보다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중 드론에 가깝고요. 수중 드론이. 예, 네. 그 드론인데 추진 방식이 원자력입니다. 뭐 장시간 동안 전 세계 어디든 이제 수중으로 갈 수 있고, 네. 뭐 표현을 하면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폭탄 자살 드론이죠. 따지면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수중 드론 같은 경우는 뭐 항모 전단이라든지 적국의 이제 항구 인근에서 그 핵폭발을 일으켜서 높이 좀 500m 정도 되는 쓰나미를 일으켜가지고 500m짜리. 예, 그 정도 네. 됩니다. 100메가톤 위력이니까 뭐 수중이 어디에서 터뜨려 차이가 있겠지만 100메가톤 정도의 그 수중 이제 핵폭발을 일으켜서 네. 500m 정도의 쓰나미를 일으키고 반경 1000km 정도를 방사능으로 해서 오염을 시켜버리니까 정말 지구 종말에 가까운 무기체계로 볼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러시아군 무기체계가 과연 신뢰성 상당히 좀 잃었어요. 네. 약간 좀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죠. 과연 러시아가 얘기한 대로 이 무기가 그런 위력을 발휘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은 남아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여전히 이제 핵무기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뭐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러시아는 일단은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 이건 서방의 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뭐 물론 전략적 모호성으로 긴장을 주는 거죠. 뭐 자신들은 좀 전쟁의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 합병을 하고 네. 있지만 결국은 지금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직접적인 공격을 할 경우에는 뭐 전술 핵무기 사용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술 핵무기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뭐 핵에는 핵이라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인 국제 그 전투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 그것을 이제 푸틴이 모를 건 아닐 텐데 과연 핵 사용을 할 수 있을까도 이제 의문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에다가 좀 우리도 장거리 무기 좀 달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공유된 미국의 이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체계 같은 경우는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거든요. 예. 거리가 300km 정도 날아가는 거. 지금 미국이 70km 정도 날아가는 다연장 로켓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계속 우크라이나 요청에도 좀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도 좀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공격 때문에. 만약 이제 뭐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 전 세계 러시아와 단교 수준에 이르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 이제 상황은 3차 세계대전, 뭐 정말 지구 종말에 가까운 일로 위기로 계속 치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핵 사용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래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러시아가 핵 사용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아마 그 냉전인데 과거 냉전 수보다 훨씬 일찍 세계적인 긴장 상황을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미국도 당연히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미국 병력을 투입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예. 진짜 그때 나중에는 핵무기는 직접적으로 핵무기끼리 싸우지는 않겠죠. 근데 하지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